했어야 되냐면 꽃이 피기 일주 전에, 최소 일주 전에 관수가 끝났어야 돼요. 꽃이 필 동안은 절대 관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습해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암술에 수분이 많아지면 벌들이 수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암술이 너무 건조하거나 수분이 많으면 수정이 잘 안 되듯이 꽃이 피기 일주 전에 충분히 관수를 해주고 만개가 지나자마자 관수를 해주든지 그 시기에 비가 와주면 가장 좋죠. 그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개가 지나고 나면 올해도 전화가 제법 많이 왔는데 만개가 지나고 났으니까 벌들이 수정을 안 하느니 뭐 방제를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러는데 이미 이미 만개 전에 방제는 다 끝난 거예요. 만개 전에. 그 뒤에는 만개 80%대부터 하는 방제는 무조건 수정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 뒤에 수정되는 것들은 웬만하면 거의 자연 낙과됩니다. 그리고 2하방, 3하방들이기 때문에 알이 작아요. 아무리 시비를 해도. 그러니까 반드시 만개 딱 될 때 80% 이상 됐을 때 방제를 최대한 해주고 그 뒤로는 비 올 때마다 비 오고 나면 해가 반짝이라도 피면 그냥 약을 때리셔야 돼요. 다른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 방법 외에는 균핵을 막을 수 없어요. 물론 균핵이 잘 안 걸리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네 빼고는 거의 대다수 하셔야 되고, 자, 만개 지나고 나서 무조건 관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과언을 보면 막 수영이 뭐 어쩌다 나는 이렇게 만들 수 없다 뭐 감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자세히 이렇게 보고 다녀보세요. 순짓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바로 뭐를 하라고 했냐면 비 올 때 질소와 칼슘을 꼭 넣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이제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번 쭉 과원을 둘러보세요. 이게 그리고 저 목대 있죠, 나무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허연 부분을. 그 허연 부분이 이렇게 그 백색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거기를 긁어보면 이렇게 긁힐 거거든요. 손등으로 그냥 여기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그게 뭐냐 하면 칼슘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슘이라는 것은 꽃이 완전히 만개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시적인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꽃이 필 때 질소를 80% 이상 쓰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동계태 필 때 준 걸로 갖고 거의 다 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칼슘은 우리가 유황칼슘이라고 해서 12월 달에만 뿌리잖아요. 그 뒤로 요때 이제 칼슘 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땅은 그 나무가 허옇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칼슘 용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만개 이후에는 반드시 질소와 칼슘을 넣으셔야 돼요. 특히 비 올 때 넣으면 더 좋고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칼슘은 뭐 연면 시비하기도 하지만 또 칼슘을 바닥 시비해야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장마 전후로. 그때 용탈이 또 심하게 일어나요. 칼슘이 최고 많이 용탈이 일어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만개 지나고 나서 관수를 해야 되지만 관수보다 중요한 건 비가 오거나 아니면 관수를 할 때 반드시 질소와 칼슘을 넣으셔야 된다. 칼슘 시비를. 저는 보통 그 비료 중에 NK칼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질소는 뭐 당연히 넣어야 되니까 하는 건데, NK칼이라고 해서 가리하고 칼슘을 넣는 이유가 이제 주 성분은 칼슘인데 가리를 제가 3월에 분명히 하라고 했죠. 가리를 분명히 해야지만 꽃이 빨리 펴요. 그리고 영양분이 빨리 꽃으로 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리를 이때 조금이라도 넣는 이유는 이때의 가리는 보조작용이에요. 보조작용. 그러니까 칼슘이 원활하게 이동하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보조제예요. 그래서 대다수 농협이나 가보면 NK칼 비료가 최고 많아요. NK칼 비료가. 그래서 NK칼 비료를 저는 주로 쓰는 편이고요. 꼭 그걸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장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칼슘을 이때 넣어야 되는지. 왜 넣어야 되냐? 이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칼슘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게 누구냐 하면 미세뿌리예요. 미세뿌리. 근데 미세뿌리들이 언제 제일 많이 활동을 하냐면 비가 올 때 제일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칼슘을 막 빨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칼슘이 토양 내 이동이 가장 늦어요. 토양 내 이동이 가장 늦은데 지금 한창 뿌리가 활동을 하고 켈로스가 형성되면서 미세뿌리들이 막 뻗어 나올 때 이때 칼슘을 줘버리면 그 미세뿌리들이 칼슘을 있는 힘껏 다 빨아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잎이 활착이 안 됐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 양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거의 다 유곽이로 가는 거예요.
이 알로. 근데 만약에 과가 커지면서 자동으로 뭐가 커집니까? 잎이 커지죠. 잎이 커져버리면 잎에 충분히 채적되고 나서 과로 가요. 나무 생리적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잎에서 충분히 칼슘을 채적하고 나서 나머지를 과로 보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연면 시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연면 시비를 해놓지 않으면 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하라는 얘기죠. 그때부터는. 근데 체리는 어떻게 보면 속성수잖아요. 지금 하고 나면 마지막 방제가 대략 언제냐면 5월 20일경 이때쯤 될 거예요. 마지막 방제가. 그럼 그 사이에 솔직히 충분한 칼슘을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연면 시비로. 기껏해야 마그네슘 정도? 그거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황산 마그네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 시기에 내년에 꼭 하세요. 요 시기에 꼭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2년차 이상 나무들도 4월 말 5월 초에 가면 질소와 칼슘을 뿌려주셔야 돼요. 그때 가면 아무리 못해도 한 가운데 손가락 정도의 크기에 그 잎이 활짝이 돼 있을 거예요. 4말 5초쯤 가면. 그때 칼슘을 충분히 바닥 시비를 해주셔야 돼요. 2년차들도. 그러면 나무의 생장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을 또 이제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러면 질소는 왜 하냐면, 질소가 왜 필요하냐면, 보통 너무 수세가 강하면 특히 콜트 같은 경우도 질소를 성과기 때 준성과기인 4년차 때 콜트 같은 것도 그 질소를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질소기를 빼라 이러죠. 용성인비로만 해결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꽃이 진 다음에는 칼슘을 넣으면서 질소를 약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질소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다 아시다시피 땅에 뿌리면은 땅에 이렇게 질소를 뿌리잖아요. 땅에 뿌리면은 일단 50%는 날아가요. 50%는 다 용탈돼 버리고 나머지 50%가 질산태와 암모듈태로 바뀌면서 아미노산기가 돼요. 그래서 그게 단백질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바로 여러분들 과예요. 과가 맛있게 되는 거.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거죠. 원형질이. 그래서 질소를 어느 정도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소와 칼슘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이나 가리는 더 안 뿌리잖아요. 인이나 가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뿌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예복비를 뿌리기 때문에 가리를 추가로 줄 필요는 없고요. 화분하기 때나 연면 시비하죠. 그건 성장 저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꽃눈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딱 한 번 뿌리죠. 인은 1년에 딱 한 번 뿌려요. 근데 걔를 뿌리면 일부는 땅속에 있는 그 알루미늄하고 같이 결합해서 용탈돼 버리고요. 나머지가 서서히 1년 동안 작용하는 거고, 가리는 뿌리면요 용탈이 안 돼요. 땅에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과수밭에는 염화가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가리는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황산가리든 염화가리든 그냥 그대로 땅에 있기 때문에 용탈이 안 되기 때문에 염화가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염류직접이 심해지니까 그래요. 염화가리 특성상. 그래서 제가 원예복비, 즉 황산가리를 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방제 다 하셨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방제 다 하셨으니까 이제 5월 초에 꼭 해야 되는 방제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방제, 보통 한 실바코나 실바코 플러스를 할 텐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 5월 초죠. 5월 초에 꼭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세균성 꼭 하셔야 돼요. 세균성. 그 다음에 노린재 꼭 하셔야 돼요. 노린재가 찝잖아요. 노린재가 찝으면 막 이렇게 과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게 보여요. 노린재는 마지막 5월 첫째 방제 이때부터 해서 마지막 방제까지 하셔야 돼요. 계속. 노린재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세균성, 노린재 요 두 개가 필수예요. 필수. 요 두 개를 빼놓으면 안 돼요. 초순에 해야 되는 방제가. 세균성하고 노린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균성이 생긴 과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과에 보시면, 유과에 보시면 막 검은 점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게 세균성의 흔적이에요. 유과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유과에 있는 검은 점들, 그런 거 있으면 세균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그리마이신이나 최종 약을 뿌려야 돼요. 근데 이미 유과에 검은 점 생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세균성. 노린재는 막 이렇게 찝은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넣어야 되는 게 응애약. 응애약은 단용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의 방제를 끝내기 전 단계죠. 그때는 응애약은 단용으로 하시고, 응애약 할 때 칼슘을 꼭 넣으세요. 응애약 할 때 반드시 칼슘을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마지막 방제 끝났죠. 그 다음 방제할 때 보통 5월 첫째 주나 대략 첫째 주 말기에 하겠죠. 그때 방제할 때는 황산 마그네슘과 세균성, 그 다음에 순나방 노린재약은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황산 마그네슘을 한번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방제 전에 중간에 응애약 단용으로 쳐야 되는데 이때 칼슘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칼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걸 넣습니까? 라고 해요. 칼슘을. 근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질산 칼슘은 우리가 과를 비대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염화 칼슘은 과를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벽을 약화시키는 거죠. 일종의 노화시키면서 과를 비대시켜주는 게 질산 칼슘이고, 수확 직전에 염화 칼슘을 때리면 그대로 과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염화 칼슘을 넣는데 문제는 체리는 염화 칼슘을 넣을 시간이 없죠. 염화 칼슘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염화 칼슘은 수확 보통 20일 전에 넣어야지 효과가 돼요. 근데 체리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질산 칼슘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질산 칼슘 넣어도 상관이 없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수확 직전에 그러니까 체리를 따기 직전에 한 3, 4일 전에 대략 이제 착색이 보이잖아요. 아, 얘 한 3, 4일 뒤면 체리를 따겠다 이러면 인산칼슘을 넣어버려요. 인산칼슘을 넣으면 단단해져요. 의외로 거꾸로. 그러면 그동안 계속 키웠던 것들이 단단해진다. 그러니까 인산칼슘은 언제 넣으면 좋냐면 비대기 끝나고 나면 인산칼슘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비대기 전까지는 차라리 칼슘을 넣는다면 질산칼슘을 넣는 게 좋죠. 칼슘은 한 중간에 방제가 하지 않아도 과가 계속 착색되면서도 과가 커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칼슘을 넣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칼슘을 꼭 그 방제가 끝났다고 이제 과딸 준비하지 마시고 칼슘을 한 번 더 넣어주세요. 칼슘을. 그러니까 칼슘은 상관없으니까. 좀 횟수를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칼슘은. 연면 10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연면 12. 4월 달에 연면 시비를 칼슘을 했으면은 예, 다시 그 뒤에도 칼슘 또 연면 시비를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칼슘. 근데 4월 달에 연면 12 한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저 때 했으면 됐죠. 만개기 때. 만개기 때 그때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로 그 전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바닥 시비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만개 이후에 만개 지나자마자 바닥 시비 하는 거고, 장마기 전으로 바닥 시비 하고, 그 뒤에는 2달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해주는 게 좋아요. 과를 따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마지막 방제는 그때 가서는 이제 똑같아요. 그때 가서는 똑같아요. 세균성, 뭐 노린재, 순나방 노린재 이런 거 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확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 뒤로는 이제 착색기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확하고 나서 이제 그냥 뭐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신 분들은 수확을 하고 나서도 방제만 하고 끝내요. 수확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안 돼요. 꽃눈이 충실히 높여줘야 되는데 애를 낳는데, 즉 산모가 애를 낳고 나면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감기 낀내 약만 계속 갖다 때려봤자 산모로서는 굉장히 짜증나죠. 지금 힘이 딸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수는 수확하고 나서 방제할 때 꼭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눈의 충실도를 높여주는 게 여러분들은 붕사라고 생각하지만 붕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눈의 충실도를 높여주는 거는 요소예요. 요소.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하자마자 마지막 첫 방제 하잖아요. 수확 이후 첫 방제를 할 때 반드시 요소 25만에 1kg를 넣으세요. 1.2kg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약이든 약해 없어요. 요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요소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소를 또 언제 넣냐 하면 연면 시비할 때는 안 큰다고 넣는 게 아니라 요소를 연면 시비할 때는 눈 충실도를 또 언제 높여주냐 하면 바로 가을에 해주는 거예요. 낙엽이 질 때.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소 연면 시비하는 거. 하나는 잎이 한 3분의 1, 3분의 2 졌을 때 요소를 하면 그 낙엽을 가속화시켜요. 그래서 빨리 떨어져서 빨리 잠을 자게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뿌리는 아주 미량의 양들이, 요소의 미량의 양들이 다시 한번 겨울에 얘들이 잠을 자면서 눈의 충실도를 높여줘. 여러분들은 겨울에 나무가 안 큰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나무 살 많이 쪄요. 자가 휴면 타파가 1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추워서 얘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지 나무는 큽니다. 살이 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버틸 힘이 있어야 돼요. 물론 과다 시비하면 동해 있죠. 냉해 있고 질소질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뿌리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kg 갖고 나무가 냉해나 1kg를 갖고 25만에 1kg를 갖고 냉해나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도 한번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연면 시비는 그럴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체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요 때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4월, 5월, 6월만. 요 뒤로는 이제 쉬워지죠. 요 뒤로는. 그리고 수확 후가 대략 6월 20일 이후잖아요. 그때 꼭 해야 되는 방제가 있어요. 빠뜨리지 말고 깍지약을 넣으셔야 돼요. 원래 깍지약은 지금 넣으면 좋죠. 근데 그때 넣는 게 좋아요. 원래 깍지약은 5월 20일경 이때 한번 넣으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못 넣으면 그때 꼭 넣으셔야 돼요. 깍지약은. 깍지약 방제를 그 황으로 봄에 동절기 때 한번 해주는 거는 필요치 않아요? 보통 저기 봄에 깍지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황으로. 황으로 해주는 거하고 한계가 있어요. 네. 네. 뭐 저기 기계 유제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나무 수세 떨어뜨리고 불안병 와요. 요즘 약들 좋은 거 많은데 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기름을 칠 필요 없죠. 그 황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깍지 같은 경우는. 깍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이는 거 있죠. 갈색 날개 매미충이라든지 선녀벌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보일 시기가 언제냐면 6월 말 7월 초죠. 열심히 약 때리는데 계속 날라들죠. 당연히 그때 약 아무리 쳐야 안 죽어요. 물론 저희 피레스로이드게 치면 우수수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계속 발생돼요. 그러니까 깍지약 좋은 거 뭐 갖다가 저희 갈색 날개 선녀벌레 뭐 이런 거 좋은 약 꽃매미 갖다가 막 쳐봐야 또 날라오죠. 당연히 맞아도 안 죽죠. 이유가 뭐냐면 이미 걔들 몸에 왁스층이 쌓여 있어요. 왁스층이 쌓여 있어서 약이 침투가 안 돼요. 기술센터에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얘들이 언제 약을 쳐야 되냐면 갈색 날개하고 선녀는 체리가 제일 애매한 시기가 되는 거죠. 바로 5월 중순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형충이에요. 대략 갈색 날개와 선녀벌레가 일형충이기 때문에 그때는 몸이 여들여들해요. 그러니까 약 치면 그냥 막 다 가는 거예요. 그때 약 치면. 근데 대다수 농가들이 보이면 치죠. 그때 가면 왁스층이 쌓일 때라 약발이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간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약을 치는 시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당연히 방제를 하는 건데 방제란 건 그거죠. 농약은 예방약이 아니에요. 예방약은 보르도액하고 황뿐이 없지만 나머지는 방제약이긴 한데 그래도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갈색날개나 선녀벌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5월에 중순에 약을 쳐요. 한 근데 번쯤. 앞으로 그 PLS라는 그걸로 인해서 예. 이 체리도 등록된 농약만 치야 된다는 그런 규제가 들어올 텐데 그런 거는 다 해당이 되는 약이에요, 체리하고? 예. 저희 네. 제가 하는 그 컨설팅 카페는 제가 등록하고 약해 피해 없는 약들만 다 쓰게 해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약해 피해 같은 경우는 A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내 밭에 4개의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중에 한 품종만 그 A약이 약해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체리가 아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피해야 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등록된 약이라도 아주 많은 약해 피해가 옵니다. 사정없이 와요. 품종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사장님 칼슘제를 수확기 때도 농약 없이 일반 네. 살충제 등지 없이 그냥 관용으로 방수 안 되나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칼슘제를 수확 그 착색기 들어갈 때 그때 한 번 더 주는 게 좋다고. 수확 이렇게 왜냐면 단용으로 조생종 주면 어떠냐 이 말이야. 네. 단용? 단용으로 친다는 거 아니야 칼슘제로. 예, 그러니까는 수확 중간에 네. 한번 치고 싶다면 PLS는 안 걸려요. 칼슘제니까. 아니 농약 그러니까 상관은 아니고. 없는 네, 상관없어요. 근데 효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 착색이 들어가기 직전에 치면 효과는 있어요. 예. 착색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미 착색된 거는 효과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게 이 단단한 그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수확 아, 염화칼슘. 염화칼슘은 그때 해봐야 효과 없어요. 네, 염화칼슘은 효과 없어요. 이미 착색이 된 건 이미 아무런 거 이제 나올 준비가 된 애들이에요. 그때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과수들은 여름 과수, 자두나 복숭아 이런 여름 과수들은 언제 치냐 하면 수확 30일 전부터 염화칼슘을 쳐요. 그러면 얘가 서서히 세포들이 아물어요. 세포들이 아물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착색 그 되는 지점을 잘 파악해서 그 칼슘제는 네. 칼슘제는 그때를 선택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로 우리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늘 이런 얘기 하면서 여러 종류들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어디 가서 저기 보통 왜 이마트처럼 농약사 가면 한 봉지씩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필요한 것만 하는 얘기죠. 연민시비 대신 예. 안주할 때 조금씩 줘도 상관없을까요? 칼슘이요? 네. 빨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비 올 때와 관주는 틀려요. 안주할 때마다 조금씩 줘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과는 안 가요. 과는 육아기 때 바닥에 시비해서 과로 가는 건 육아기 때. 육아기 때.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네. 하나는 우리 교육 받다 보면 예. 물주기랑 약 치는 거는 꼭 아침에 하라. 어.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예. 꼭 지켜야 되나 궁금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약 칠 때 뭐 건강과 관련해서 좀 유의할 게 없나요? 약 칠 때 건강이요? 그러니까 뭐 몸에 크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 관리해야지 마스크. 마스크 쓰고 방제복은 다 입으셔야죠. 약 알러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전부 다. 마스크 철저하게 쓰시고. 고기 뭐 그리고 우리가 치는 약은 공기 중에 날아가면 80% 이상 날아가요. 20%만 잎에 묻을까 말까고. 토양에 떨어지는 거는 24시간 지나면 완전 분해돼 버려요. 요즘 약들은. 그렇게 다 저희 뭐. 먹어도 안 돼. 예. 그러니까 3일 지나면 솔직히 과 따서 한 번 몇 번 씻어서 먹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방제복을 철저히 입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오전에 아침에 아. 물주기 약치기는 아침에 꼭 하라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수나무는 시궁이 저녁 6시 되면 생리장에 의해서 잠을 자요. 뿌리는 수면에 들어갑니다. 그때 물을 주면 익사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인터넷 쳐도 다 나올 거예요. 6시에 정확히 시계가 정확히 돌아가요. 비왔다고 생각하면 비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비하고 얘들은 틀려요. 관주라는 건. 항상 뿌리가 활동하기 직전인 10시 전에 관주가 끝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10시 전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원의 온도가 높이 올라간다고 미세살수 장치 달아서 11시에서 2시에 때리잖아요. 대번 잎들 다 타버려요. 대 뜨거운데 물 뿌리면. 그래서 언제 뿌리냐? 10시 전에 뿌려놓죠. 그러면 한낮에도 과원의 온도가 1, 2도씩 쭉 내려가 있어요. 충분히 물이 흠뻑 돼 있으니까. 항상 물은 10시 전에. 그 다음에 3시 이후 5시 전에 이렇게. 근데 요즘은 3시 때 뜨거운데 대략. 그 다음에 농약. 원래는 농약을요, 여러분들 순나방을 언제 치는 겁니까? 순나방이 언제 활동돼요? 요만한 쌀알 새카만 거거든요. 쌀알, 집에 쌀알 있죠? 거기다 검정색으로 새카맣게 칠해보세요. 그게 순나방 크기거든요.
그거 언제 활동하겠습니까? 순나방은 밤에 활동하죠. 밤에. 네. 그러면 언제 쳐야 돼요? 저녁에 쳐야 돼요 원래. 그 다음에 노린재는 언제 활동할까요? 낮 2시에 활동해요. 여러분들 낮 2시에 약 쳐보세요. 약해 다 있죠. 뜨거워서. 바람이 불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장사들 얘기고.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못해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치는 게 좋아요. 정 안 되면 저녁에 치든지. 꽁채도 놔두시. 네, 조체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못하죠. 제가 해봤어요. 쓰러졌어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예. 거기 실바코를 뿌리라는데 실바코 플러스나 예, 그 선가드라고 그 액제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실바하고 함량하고 저기는 똑같으잖아. 그 함량이 조금 적은데 저기 양량도 적고 그게 더 깨끗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수확기에 아, 양문 넣고 그러는 거. 실바코의 자연분해는 7일 뒤면 없어져요. 실내? 예. 선가드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테프코나졸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함량 이름은 상표는 농약사가 맘대로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등록된 농약은 상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품목명이 딱 써 있어요. 성분명이. 그 성분명만 같으면 돼요. 그럼 검출돼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가 끼고 막 그 수화제 쓰면 왜 때 안 끼고 그러듯이 예. 그거는 그런 작용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수화제를 쓸 때 가급적이면 막고 피가를 좀 넣으세요. 확산제. 다 아시나요? 아주 유명해요. 그러면 수화제 하면 약해가 별로 안 나오고 때가 안 껴요. 그러니까 아니, 수화제는 원래 안 끼는데 유제계통 액제 이런 거는 좀 때가 끼잖아요. 육박이에 아주 털 안 뽑았을 때. 네, 그때 하는데 체리는 상관없지요. 미끌미끌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거 뭐 썬가도 써야건데 약값 싼 거, 그 부하로 농약회사에 실받고 200값 가는 걸 써.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약도 주고. 그 정부에서 나오는 석회비료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칼슘이 70%? 네, 그 정도 되고 또 마그네슘 한 16%? 네. 뭐 이러던가 그런 것 같은데 요거를 겨울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수시로 줘가지고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가? 수시로 주면 땅이 상성화되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동계기 때 제가 뿌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절대 그때 유황칼슘을 같이 뿌리려면 유황칼슘 양을 3분의 1로 확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알카리화 돼버려요. 땅이.